2009년 필리핀 세부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나의 인생 첫 카지노 경험도 시작된다. 그 전까지는 카지노는 영화에서만 봤었던 곳이었고 도박은 인생의 막장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다. 2009년 필리핀 세부에서의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당시 수중에는 충분하지 않은 유학자금 1650만 원이 있을 뿐이었다. 당시 나는 어떻게든 돈을 아껴보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추장, 간장, 계란 등으로 한 끼를 해결했지만 갈수록 이 자금으로는 유학 생활을 지속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다. 마침 친했던 동기 형들과 주말에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세부에 위치한 워터프런트 호텔의 카지노를 방문하게 되었다. 운이 나쁘게도 처음 카지노를 간 날 나는 3만 페소, 원화로 75만 원 정도를 벌게 된다. 당시 한 필리핀 여성분이 촉이 좋아서 그 여성분만 따라서 돈을 베팅했었던 결과였다. 이 돈은 당시 나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고 나는 그 돈으로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고급 일식집도 가고 비싼 손목시계도 사게 된다. 이렇게만 돈을 번다면 부족한 유학 자금과 생활비도 여유롭게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하루에 5만원씩만 가볍게 벌자는 생각으로 카지노로 출근을 하게 된다. 하루 종일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서 OMR이라는 종이에 바카라 홀짝 그림을 그렸다. 그 당시 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바카라 공식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친했던 형이랑 바카라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러 바를 가고 했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필리핀에서 경험하면서 또한 주변 현지 사람들로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좋았었다. 마치 내가 항상 누려왔던 라이프 스타일 같았다. 그렇게 매일 카지노로 출근을 하고 학교 수업은 결석이 많아졌다. 학교에서는 시험 결과와 출석 일수 부족으로 첫 학기를 통과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미 나는 학과 공부에 마음이 떠나고 화려한 생활에만 취해 있었다. 카지노 베팅을 하면서 돈을 처음에 곧잘 벌었기에 이렇게만 쭉 해나가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카지노를 다닐수록 점점 잃는 돈이 많아졌고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베팅하는 금액이 커져갔다. 어느 날 밤에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서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게임을 보고 있다가 돈을 딸 것 같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그 길로 카지노 안에 있던 ATM 및 시티은행에서 16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450만 원 정도를 인출해서 한 게임에 모두 걸게 된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당연히 그 게임은 지게 되고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날아간다. 미안하다고 말하던 딜러에게 애써 웃어 보이고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이 캄캄했다. 부모님에게 미국으로 취업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을 뵙고 친구들을 볼 것인가, 하루에도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일단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몇몇 친했던 한국 동기들에게만 이 사실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었다는 소식은 전 기수들에게 퍼졌었다. 심지어 나의 학생증이 한국인 기숙사에 걸려서 다음 기수들에게도 보여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렇게 한 학기도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나는 당장 갈 곳이 없었다. 부모님 댁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다짐했고 부천에 있는 고시원으로 일단 찾아가서 한 달 반 계약을 했다.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일자리를 부탁했고 그 중에 한 분에게서 같이 일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 경기도 가평으로 향한다. 일을 하기로 했던 곳은 가정의학과 의원이었고 작은 건물에서 숙식을 하고 한 달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서비스 마사지를 한 환자당 5분 정도씩 해주는 조건이었고 곧 나를 소개했던 분은 다른 곳으로 좋은 조건으로 떠난다. 아마도 인수인계를 원해서 나를 불렀던 듯 했다. 일을 시작하니 마음에 안정이 들었고 다시 필리핀 대학교를 편입해서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었다. 딱 1년만 여기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의욕이 샘솟았다. 나의 그런 모습을 보던 원장이 내게 딜을 해왔다.
자기와 여기서 계속 일을 하는 조건으로 다음 달에 28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제시받은 건 처음이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일하겠다고 그 원장과 합의를 본다. 그 당시 원장은 하루에 환자가 조금만 적게 와도 나에게 불만을 표시했고 심지어 나의 인사도 받지 않았다. 내가 환자를 많이 보는 날은 나를 데리고 치킨집이든 식당을 데리고 가며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나의 길을 세워줬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나를 조련하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원장의 압박 때문인지 성실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몸이 부서져라 이랬고 일평균 환자 수는 기존보다 2배는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1년 정도를 그렇게 일하니 허리 디스크가 생겨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원장에게 퇴직을 하겠다고 했고 그 원장은 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0년 말까지는 4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 길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시원으로 들어가 3개월 정도 재활 운동을 하며 허리를 완치한다. 그리고 수중에 현금 3천만 원과 건강한 몸으로 다시 2011년 5월 필리핀 세부로 향하게 되며 지금의 아내도 만나게 된다.